볼 게 어디냐면 얘들아, 아하, 우리가 부등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 부등식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부등식. 자, 부등식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수직선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수직선 맞지? 수직선을 이용하는데 그렇다면 좀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과 공부할 게 절대값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절대값. 절대값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 좀 어렵게 하는 케이스가 같거든.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자, 첫 번째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범위를 정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범위. 자,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거든. 우리가 잘 봐. 우리가 절대값 x가 될 때는 두 가지 범위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시고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나오면은 부호가 바뀌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나눠서 우리가 범위를 정해주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두 번째는 내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우리가 추천드리는 편이야. 뭘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프. 그래프를 정말로 추천드려. 돼, 안 돼?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 y는 절대값 x-p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우리가 뭐였어? p가 되겠고요. p에서 이렇게 끊기는 거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p에서 끊겨.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p보다 큰 거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거고 p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건데,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 절대값 x-p가 바로 우리가 k가 된다고 했을 때 k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말이라고? 빨간색 그래프가 요 빨간색 그래프가 어디보다? 파란색보다 무슨 뜻을 말하는 거야? 아랫부분을 말하는 거였다는 거 맞니? 맞잖아. 다시 한번. 자,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방정식의 교점을 찾아서 우리가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가 될 때가 있어. y는 우리가 x-p, p에서 부호가 바뀐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절대값 x-q라고 하는 그래프는 우리가 p에서 한번 끊기고요. 자, 여기 p에서 한번 끊기고요. p에서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함수가 달라진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q에서 한번 바뀝니다. 알겠지, 얘들아? q에서도 범위가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푸는 게, 야, 얘들아,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 범위를 나눈 다음에 문제 풀면 되게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 얘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다 구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빨간색 그래프가 좀 이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 학생들 본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교점을 구해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 추천드리고요. 됐니? 괜찮니? 자, 이 정도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대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요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들아.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P, 요거 Q, 요거 R, 이렇게 P에서 한번 꺾이고 Q에서 한번 꺾이고 R에서 한번 꺾인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걔하나 좀 이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가 절대값 범위가 나와서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지,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혹시 그래프 그리는 게 몰랐다면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걔하나 안 걔하나?
괜찮겠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우리 학생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드네. 자, 풀어볼 시간도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가보자. 쉬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요.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요. 가보도록 하죠. 자, 쉬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볼까? 절대값 나오는 게 제일 어렵다 보니까 쉬운 문제 한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를, 자, 9번이야. 쉬운 문제 너희들을 풀어봐. 9번. 한 장 넘겨서 9번. 돼, 안 돼? 됐어? 자, 그래프로 풀어볼 겨? 아니면은 그냥 풀어볼 겨? 그래프를 한번 풀지 말고 그냥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얘들아. 그치?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절대값, 우리가 4x 플러스 2가, 자, 이렇게 할까요? 요거 k 플러스 1이라고 둘까요? 그냥 이렇게 풀어봅시다. 알겠죠? 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네.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우리가 a보다 작거나 같잖아? 작거나 같으면 사이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x는 a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요건 괜찮니? 요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바깥쪽 범위가 돼. a보다 크면 얘들아. 그치? 그래서 x가 a보다 크고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범위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다면은 요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러면은 얘는 사이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사이 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x 플러스 2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겠네. 쉬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알겠지? 여기까지 왔어, 안 왔어? 여기까지 왔지? 자, 양변에 2를 빼주고 그럼 마 k, 마 3. 그 다음에 4x가 k보다 작고요. 양변에 4를 나누는 거니까 우리가 4분의 마 k, 마 3. 자, 4로 나누니까 우리 학생들 4분의 k가 되겠고요. 자, 그러시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얘가 1 나오려고 하고 얘가 뭐 나오기로 마이너스 2가 나오려고 하면은 맞지? 틀린 거 있냐? 아, 어디 틀렸나? 어디? 아, 여기 틀렸구나. 산수 여기 틀렸구나. 산수 틀렸네. K값이 뭐 나오셔야 되겠어? K값이 5가 나오신다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얘들아. 맞지? 여기까지는 괜찮니? 안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죠? 조금 절대값이 들어간 거 조금 어려운 거 한 문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드네. 자, 요 문제 14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14번. 이야, 어렵다. 14번 문제 어렵다. 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지혜야. 자, 14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있다는 거. 요건 알고 있지, 얘들아? 루시온 다음에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라고 쓰셔도 괜찮지? 이건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 안 괜찮아? 맞지? 그러니까 저 식은 이렇게 나왔어. 절대값 시킨 다음에 x-2 플러스 루시온 다음에 얘는 요거는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 쓸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이렇게 써도 괜찮아, 안 괜찮아? 맞지? 자, 루시온 다음에 제곱이라는, 제곱한 다음에 루시온다는 거는 맞지, 얘들아? 아,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절대값 x-2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이 절대값이 4가 나오겠다. 맞지? 근데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이건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이 절대값을 없애도 상관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디야?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빨간색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끝까지 한번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얘가 0 되는 값은 2가 나오고 얘가 0 되는 값은 바로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자, 그러면 마일을 집어넣어보자. 마일을 집어넣으니까 마일을 집어넣으니까 무슨 값이 나와? 마일을 집어넣으니까 우리 학생들 3값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그 다음에 2하고 2를 집어넣으니까 얘도 무슨 값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 얘도 3값이 나서 이런 직선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되겠네, 얘들아. 이런 모습. 점을 몇 개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모습이 되겠네.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있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Y값이 뭐가 된다고 써 있어? Y값이 4가 된다고 써 있어. 맞지, 얘들아? Y값이 4가 된다고 써 있어. 자, Y값이 4가 된다고 했을 때 둘 다 양수가 되는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양수가 되는 지점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아, 둘 다 양수. 여긴 둘 다 양수가 되는 지점을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으니까 x-2 플러스 x 플러스 1이 4가 되겠고요. 맞지? 대안돼. 자, 이거 넘기니까 x값은 바로 2분의 뭐 나오겠어? 5가 나오고 있다는 거 개하나 안 개하나? 맞지, 얘들아? 아하. 그래서 요 x값은 바로 2분의 5가 나온다고. 2분의 5라는 건 이거 얼마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지? 맞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결과물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지. 대안돼.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가 쓴들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래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의 근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게 바로 근. 됐대 안 되니? 되니?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얘들아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를 나눠도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그래프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알겠지? 요거는 얘들 정확하게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기말고사네, 이제는. 기말고사에는 꼼꼼하게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풀어볼 부탁드릴게. 알겠지? 돼, 안 돼? 됐어? 그럼 얘들아, 13번 문제도 한번 니네들 나중에 한번 풀어볼래? 이따가 한번 풀어봐.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고,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뭘 해도 괜찮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눠도 괜찮다. 알겠지? 둘 중에 아무나 사용해도 괜찮아. 그거 나왔니 안 나왔니? 지혜야. 네? 의자 문제는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나 안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은 기말고사에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의자 문제 풀어보기로 할게. 알겠지? 이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왜? 저희 부동식 들어갔잖아요. 아, 그럼 중간고사에 분식 들어갔으니까 아직 안 들어간다? 확실한 거야?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건 배우자.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중간고사 범위가 기말고사 범위가 너무 적으니까. 자, 괜찮겠어? 이해됐어? 한번 풀어보자. 이거 풀어보자. 자, 저 문제 풀어보자. 15번 문제 풀어보자. 자, 우리가 이거 지혜가 이거 막 시험 전부터냐 의자 문제가 도대체 뭐냐고 내가 내가 의자 문제가 도대체 뭐요? 막 이랬거든. 근데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의자 문제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푸는 게 우리 목적인 거냐면 기준이 학생 수요. 학생 수가 제일 중요한 겨. 알겠니? 학생 수가 제일 중요한 겨. 그럼 우리가 여기다 밑줄. 자,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니까 5명씩 앉으면 2명의 학생이 앉지 못하고 여기다 밑줄.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우리가 잘 봐. X가 의자 수요.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의자 수에다가 5명씩 앉으면은 2명이 못 앉는다고 써 있잖여. 그렇지 않거니?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본 것처럼 뭐였어? 그렇지, 우리가 학생 수가 되는 거 보여요? 얘가 학생 수 맞지? 5명씩 앉으면은 2사람이 못 앉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잖여. 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문제 읽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아하, 이런 문제가 남는다. 7명씩 앉으면은 2개가 남는다고 하자. 이렇게 써있네.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의자에 몇 명씩 앉으면은
두 개가 남는다고 써있지? 두 개가 남는다고 써있지? 다시 한번. 자, 의자가 두 개가 남는다고 써있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7명씩 앉으면은 의자가 두 개가 남는다고 써있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네? 7명씩 앉는다고 했을 때 두 개가 남는다고 했던 거 기억났나?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 6명 맞나?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남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우리가 의자수 두 개를 빼. 의자수 두 개를 뺐으면은 우리가 총 의자수는 x-2개가 오는 거지. 맞지? 돼, 안 돼? 근데 한 개를 더 뺄 거야. 왜 한 개를 떼고 그 한 개 자리에는 몇 명이 최대 앉을 수 있어? 6명이 최대 앉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거 맞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할게, 얘들아. 우리가 7명씩 앉는다고 써 있어. 7명씩 앉으면은 우리가 두 자리를 뺄 거야. 두 자리가 남는다고 했단 말이야. 맞지? 두 자리를 뺄 거야. 그 다음에 한 자리를 또 뺄 거야. 그 한 자리에는 우리가 최소 한 명씩 앉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이거 맞는가?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맞지, 얘들아? 다시 한번 살펴봐.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우리가 두 개를 뺐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의자 두 개를 뺐다는 거야. 총 의자 수에서 두 개를 뺐다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 왜 한 개를 더 빼십니까? 라고 했으면 그 한 개 자리에다가 그 나머지 한 개 자리에다가 6명이 앉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명만 앉힐 수도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맞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대 7명이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 7명이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 맞나? 긴 의자에다가 같이 7명 앉으면 그러되네. 그럼 최대 7명이 앉아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최대 7명이 앉아도 되겠네. 긴 의자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쓰시고요. 이렇게 하나 풀고요. 이렇게 하나 푸시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요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돼, 안 돼? 됐니? 요거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이거 한번 풀어볼까? 이거 연립부등식 한번 풀어볼까? 요 연립부등식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립부등식 한번 풀어봐라. 연립부등식 한번 풀어봐라. 연립부등식 풀어봐라.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 자, 우리 지혜가 이번 우리가 기말고사 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할까? 남은 의자 수를 빼고 돼, 안 돼? 괜찮겠어? 요 한 의자를 뺐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여분이라고 할까? 남은 학생 수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남은 학생 수라고 할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알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 문장제 문제가 좀 학생들이 어려워서 문장제 문제만 좀 풀 줄 알면 될 것 같고, 또는 절대값이 들어간 게 좀 어려우니까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만 좀 연습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알겠지? 좀 이따가 연습하는 시간, 문제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보기로 할게,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괜찮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요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어떤 문제 풀어봐? 12번 문제 한번 다시 풀어봐요. 12번 문제 지금 풀어봐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절대값이 들어간 게 13번입니다. 미안합니다. 13번입니다. 자, 13번이에요. 자, 1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1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12번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기로 할 거고요. 13번 한번 풀어보시죠. 13번 한번 풀어보시죠. 13번 한번 풀어보시죠. 13번 한번 풀어봐라.
넘어갑시다. 이렇게. 지혜야, 이거 한 번만 더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 지혜야, 질문 한번 받고, 다음 시간부터 거기 나갈게. 도형 나갈게. 알겠지? 응? 학교에서 진도 어떻게 기말고사 범위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또 나오면 알려줘. 뭐, 한 번만 더 할게, 지혜야.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1차 부등식은 괜찮다, 할만하다. 맞지? 절대값 나올 때는 우리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푼다는 거를 배웠고,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풀어보는 거를 배워봤어. 맞지? 이제는 우리가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게. 2차 부등식 이제 괜찮은 거야. 어려운 게 없었어. 자, 그런 말이야. 우리 학생들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자, 우리가 2차 부등식 가보기로 할게.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가 우리 학생들 산수할 줄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첫 번째가 우리 학생들 산수입니다. 알겠지? 자, 2차 부등식은 2층이라 썼네. 2차 부등식. 자, 첫 번째 우리가 산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는데, 우리가 x-a, 그 다음에 x-b가,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가 오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 아자 붙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기 보는 것처럼 알파가 되겠고요. 베타가 되겠고요. 요 사이 범위가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지?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 여기 딱 아자 붙이니까 요 사이값 나왔단 말이야. 사이값.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우리가 0보다 큰 경우는 우리가 바깥쪽 범위가 돼. 여기 알파, 베타. 0보다 크다는 거는 우리가 가의 범위가 됩니다. 0보다 큰 경우는 가의 범위가 돼. 0보다, 여기 아자 붙인 가라고 써 있잖아. 가의 범위.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 0보다 크면은 가의 범위, 바깥쪽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얘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요 정도 산수만 할 줄 알면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만 할 줄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쭉 풀이해 주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요거는.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래서 뭐 우리가 쉬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한번 오늘 가져보기로 할게.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고,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쉬운 문제 5번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얘들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푸는 것도 괜찮아?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양변에 4를 더하고 양변에 1을 나누는 거니까 x는 2보다 클 수밖에 없는겨. 자,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보니까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2보다 크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 맞니? 맞니? 자, 두 번째 식을 살펴보기로 할게. 두 번째 식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겠고, 무슨 분해 가능하니 이거는?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자, 이거는 어떤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야, 바깥쪽 범위야? 사이 범위가 되겠네. 자, 어디하고 어디 사이 범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자,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기로 할까? 얘들아, 이거의 범위는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가지고 있고요. 4라는 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얘는 포함된 거니까 이렇게 색칠하고요. 색칠하고요.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그래서 여기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x의 범위는 2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쉬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엄청 쉽죠? 할만하죠? 됐어요? 너무 쉽네.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너무 쉽네. 너무 쉬워. 자, 다른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거 한번 설명을 붙여봐야 되겠네.
자, 이제 산수는 됐으니까 산수는 넘어가고요. 산수는 넘어가고요. 요거 설명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두 번째 가보기로 할까요? 두 번째. 자, 우리가 두 번째에서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프 해석.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을 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자고. 돼야 안 돼? 그래프 해석하는 걸 좀 배워보도록 하자고. 이제 됐으니까. 됐니? 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 어떤 멘트가 나올 거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이런 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떨 때가 있냐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나올 때가 있거든. 문제 풀다 보면은 모든 실수 또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좋아.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항상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 위에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다시 한번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뭐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빨간색 그래프가 반드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고 하면은 결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돼야지만 될까? 우리가 항상 빨간색이 위에 있으려면은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맞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 등호가 붙으면은 같아도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고요. A가 양수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왜? 항상 위에 쓰려면 교점이 없어야 되거든.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또는 이럴 때가 있어. 또는 바로 A가 0, 모든 실수가 되려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A가 0, B가 0, 그 다음에 C가 양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A가 0, B가 0, C가 양수만 되기만 하면은 우리 학생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까?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는 식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니? 디야?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 풀어볼 거냐면 쉬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어떤 문제?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10번. 그래프를 좀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얘들아. 10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10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얘들아. 뭐라고 써 있어? 2차 분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자, 10번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쉬운 문제 제가 한 문제 풀어주고 우리 학생들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x제곱 아래로 볼록인 함수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라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하고 됐니 안 됐니? 0보다 작아야 돼. 무슨 말이야? 아하, 요 빨간색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빨간색 그래프가 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생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맞지? 왜? 빨간색 그래프가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맞죠? 아,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교점이 있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도 되는 거지, 얘들아. 빨간색 그래프가 뭐냐면 이렇게 접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접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얘들아. 맞지? 접해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D가, 판별식 4분의 D가 B-제곱 마이너스 AC가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중근을 갖거나 근을 갖지 않을 때가 해가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예?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3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겠고 1, 3, 1, 1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다 얘들아. 맞지? 그래서 a 플러스 1 그다음에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0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가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드네요. 됐니? 괜찮은 거 봤니?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고.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할까 얘들아? 다른 문제, 모든 실수 문제 한 문제 풀어볼까? 또 하나? 자, 우리가 발전 문제 한 문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발전 문제에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발전 문제에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다른 문제는 아닌데 이거 모든 실수 문제 19번이다 얘들아. 잘못 말했네 얘들아.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19번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여기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를 갖도록 여기다 밑줄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를 갖도록 하는 P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지 얘들아? 이거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19번 풀어봐요. 19번 풀어봐라 얘들아. 오늘 좀 릴렉스 하면서 갈까? 19번 한번 풀어볼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를 갖도록 한다고 써있네. 항상 해를 갖도록. K값에 관계없이 해를 반드시 갖도록. 이런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식을 예쁘게 종류 정도 나눠서 풀어볼게. 안 풀리는 사람은 선생님 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6 플러스 KX 플러스 5 플러스 우리가 KP가 돼, 안 돼?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해를 가지려고 하면 아랫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지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교점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지.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그래프에서 판별시 T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우리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미안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까지 맞지 얘들아? 그래야지만 우리 학생들 항상 근이 같잖아. 맞지? 괜찮겠어? 괜찮겠어?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문제 더 읽어보기로 할게. 문제 읽어보니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판별시 오는 거야. 또 K값이 관계없이라고 써있으니까 K제곱 그 다음 뭐 나오겠어?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한 거 2배 시키는 거니까 무슨 값이 나와? 그렇지. 우리 학생들 본 것처럼 12K가 되는데 여기 또 있으니까 마이너스 4P K 36에다가 2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우리 학생들 플러스 16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어 안 됐어? 맞지? 여기서 한번 판별 쓴 거고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문제 읽어보니까 K값에 관계없이란 마트가 또 한 번 나왔단 말이야. K값이 관계없이 또 나온단 말이야. K값이 그냥 항상 0보다 커야 돼. K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판별식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왜? 항상 0보다 크려면 저기 보는 거야. 항상 0보다 크려면 교점이 생겨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맞지? 자, 전개시킨 다음에 해도 괜찮겠지만 전개시켜도 해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어떻게 해도 괜찮아? 합차 공식 사용해도 괜찮겠지 얘들아. 제곱 빼기 제곱이 있는 거니까. 맞지? 우리가 차 공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돼. 여기까지 왔어 안 왔어? 맞지? 어떤 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1하고 2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1하고 5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맞니 안 맞니? 그러면 0보다 작은 거니까 사이값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P값의 범위는 1부터 5까지. 이건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야. 지혜야,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도형 할 거니까 알겠지? 왜냐면 이거 복습 한번 해보자고. 혹시 시험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럼 시험이 한 단원밖에 안 되거든, 기말고사가. 맞지? 그러긴 너무 시험 범위가 뭐 하다는 거야? 그렇지. 너무 적다는 거야, 오히려. 너무 적으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고, 지혜야. 지혜야. 왜요?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하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아 모른단 말이야. 딴 거 주시면 안 되냐? 너도 나오면 어떻게 야? 괜찮아? 왜냐면은 이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누적될 수도 있어. 안 나와요. 확실한 거요? 백시래요. 그럼 네 둘이 말했던 거 믿는다 알겠지? 응, 알았어. 그래도 오늘 요것만 하고 말 거요. 알겠어? 좀 쉬었다 할게. 알겠지? 자, 우리가 2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같이 풀어볼랴 어쩔랴. 자, 우리가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보니까 뭐의 대칭축을 갖는다는 게 우리 목적이요. 1의 대칭척을 갖는다는 게 우리 목적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지. 돼 안 돼?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여기 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문제 보니까 6이 나온다고 써있어. 맞지? 이거 길이가 뭐가 나와? 그래프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는 게 길이를 말하는 거지. 그럼 얘가 6이 된다는 거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름다운 성질 중에 하나인 거니까 이거의 길이가 3 나오겠고 이거의 길이가 3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드네. 맞지? 그래서 우리가 베타라는 건 4가 나오겠고 3을 빼니까 알파라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가능하겠니? 여기까지 가능하겠어? 그랬을 때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멘트가 써있어. fx가 이 fx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요 빨간색 그래프가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게 우리 목적이잖여.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야?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아래에 있는 부분이 되겠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은 게 우리가 아래에 있는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산수 괜찮지? 지원아 되지? 자, 해봐. 해도 돼. 한번 해봐. 됐어? 자, 이런 것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1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안 어렵네, 얘들아. 안 어렵네. 자, A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2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네. 맞지?
연립부등식인 거니까 산수 문제에 가까우니까 21번 한번 문제 풀어볼래요?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거는 산수 문제야, 얘들아. 사이값 바깥쪽 범위 이런 것만 좀 알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선생님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고.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자, 우리가 a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자, x제곱 빼기, 그 다음에 a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꼼꼼하게 천천히 인수분해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들어. 자, 이거 바로 해볼까? 이거 x, 이거 a, 요거 1, 크로스의 곱이합이 얘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해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노란색 범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아하, 1보다 크거나 같고 우리는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우리의 범위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이게 첫 번째 식의 범위가 되겠네. 괜찮네, 할만하네. 괜찮네, 할만하네. 자, 이거 아니구나. 이거 빵꾸 뚫어놔야겠다. 빵꾸 뚫어놓을까, 얘들아? 빵꾸 뚫어놓을게, 얘들아. 빵꾸. 이것도 빵꾸. 이것도 빵꾸 뚫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고, 요것도 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1a가 0보다 크다고 써있어, 얘들아. 맞지? 이것도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a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그렇지, 11, 왜? 0보다 큰 걸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바깥쪽 범위가 되는 거잖아. 그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게, 얘가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지? 되니 안 되니?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뭐뭐 들어갈 수 있겠어?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12, 13. 왜? 정수 두 개가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12, 13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14 이렇게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A값이라고 하는 거는, A값이라는 거는 13보다 커야 돼. 무조건 13보다 커야 되고 14보다 작거나 같으실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왜? 여기 우리가 13보다 커야지만 12, 1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고 정시에 만족시키는 거 있고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얘는 우리가 14를 넘어가면 안 되더라. 14까지는 가도 돼. 14까지 가도 돼. 14까지 가도 되지만 14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정수 두 개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n값은 뭐 나오겠어요, 얘들아? n값은 우리가 13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재민아, 이해돼? 그게 11에서 작을 수 있지 않아요? 11이 더 클 수 있지 않아요? A보다? 뭐라고? A보다 11이 더 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게 아예 없잖아. 지금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게 두 개가 되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산수에 가깝지? 수학보다 이건 산수에 가까운 것 같아. 네가 한번 해봐. 한번 해보면은 공통적인 범위, 노란색의 범위와 빨간색 범위가 공통적 범위가 없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22번 문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걸 만족시켜준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드네. 한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는 것도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산수 한번 해보는 것도 개안할 것 같은 느낌 들어. 한번 산수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요런 거,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는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 얘들아. 부등식 문제는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절대값이 포함된 거나 좀 어렵게 나오지, 나머지 문제는 뭐 그냥 그런 문제들 나와. 그냥 그런 문제들. 알겠지? 그냥 그런 문제를 나오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냥 우리가 풀면서 우리가 산수 실력을 키우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다 풀었어? 더 줘야 되나? 집에 가서 풀 거는 더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좀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은 조금 릴렉스 하고 싶어? 알았어. 다음 부분 넘어갈게. (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래요? 22번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얘들아. 절대값 x-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써 있으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x-a는 2보다 작거나 같겠다. 양변에 뭘 더해주면 참 좋겠어, 얘들아. 양변에 a를 더하니까 a-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자, 아래 거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아래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 바로 써도 되니? 인수분해 바로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인수분해 바로 한번 써보니까 x-5,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알겠죠? 자, 아래 거는 완벽하게 모두 다 있는 거니까 모두 다 있는 거는 한번 써보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5가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1, 0, 1, 2, 3, 4, 5 이렇게 되겠다. 맞지, 얘들아? 그럼 모든 정수값이 합이 바로 10이라고 써 있어, 얘들아. 10이라고 써 있어. 근데 봐봐.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것 뜻이야. 야, A로부터 얼마만큼 간 거야? 2만큼 간 거고 A로부터 -2만큼 간 지점이 된다는 거는 괜찮여, 안 괜찮여? 얘 뜻이 A로부터 2만큼 가고 A로부터 -2만큼 간 거니까 양옆에 몇 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그렇지. A로부터 2만큼, A로부터 -2만큼, 맞지? 얘가 A로부터 2만큼, A로부터 -2만큼 간 지점부터 여기까지란 거잖아. 네 칸이라는 걸 말하는 거 맞니, 안 맞니? 그 네 칸의 합이 몇 개가 되겠어? 10이 돼야 되겠지, 얘들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봐봐. 이거랑 더하면 뭐 나온 줄 아니? 10 나와. 그렇지 않겠어? 10 나와. 네 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A-2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모든 정수의 합이 뭐가 되겠다? 그렇지. 네 칸이란 말이야. A로부터 2만큼 가고 A로부터 -2만큼 간 거니까 A로부터 2-2니까 총 4칸이잖아. 맞지? 아, 4칸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2가 우리 학생들 맞나? 4칸이 아니구나. 4칸이 아니구만. 4칸이 아니구나. 어떻게 되는 거지? 봐. A로부터 플러스 2만큼 간 거고 A로부터 -2만큼 간 거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로부터 4칸. 4칸으로 써야 되는데 4칸. 4칸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4칸. 맞지? 4칸. 하나, 둘. 4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지, 얘들아? 4칸. 이렇게 A로부터 2만큼 가고 A로부터 -2만큼 간 거니까. 맞지? 그럼 합이 우리가 10이 되려면 1, 2, 3, 4를 더할 때 합이 10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A 값이 뭐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야? 2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4칸. 맞죠? A로부터 2만큼 가고 A로부터 -2만큼 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산수에 가깝다. 맞지? 산수에 가까운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는 연습 문제거든, 얘들아. 연습 문제거든. 자, 이거는 연습 문제거든. 연습 문제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보는 것처럼 좀 어려워 보이는 것만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몇 번이냐면은 절대값이 들어간 것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나머지 산수가 되게 많고요. 18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1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절대값이 들어간 거.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하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2차 부등식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두 가지는 우리가 꼭 바라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가볼까 얘들아? 18번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어려워 보이는 게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 보이는 게 별로 없네요. 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워 보일 만한 게 뭐 있을까? 특별하게 없네요. 요 정도가 좀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이것도 좀 쉬워 보이네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뭐 이거 사이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고요. 뭐 아무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도 괜찮고, 그래프를 그리기 좀 어렵잖아. 어려우면 이렇게도 괜찮아. 봐봐. 우리가 아까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라고 했었지? 맞지?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절대값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바로 우리 학생들 바로 1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자, 양변에 1을 더해 주셔야지만 절대값이 살아남겠지? 그럼 이거는 마구보다 크고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1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 여기를 계산할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은 절대값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내 주장은 어디만 계산해도 괜찮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이쪽만 계산해도 괜찮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1보다 크고 절대값 x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보다 작고, 양변에 2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보다 크고 x가 바로 13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자, 둘 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 1한계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의미에서 둘 다 들어가는 경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1한계, 우리가 둘 다 들어갔을 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한쪽에만 들어가는 경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고요.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는 케이스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마이너스 1한계라고 알고 계셔도 우리가 뭐 손쉽게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나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없네. 요거는 좀 숙제로 해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숙제로 해오시고요. 다음 목요일부터 선생님이 거기 도형이 방정식 좀 해볼게. 얘들 알겠지? 해볼 테니까 요거는 쭉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개인 질문 시간 만들 테니까 얘들아, 개인 문제 시간에 질문하시면은 선생님이 답변해 줄게. 얘들아 알겠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 한번 맞춰보기로 할게. 얘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등식에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1차 부등식에서는 어려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절대값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뭐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나눠서 그래프 그리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거나. 근데 보니까 어떤 학교 내가 오늘 시험지 보니까 2-x는 절대값 2-x는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지. 절대값 안에 보호를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편한 쪽으로 우리가 1차 분응식에서는 절대값이 포함된 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프를 그리든 양수든 음수든 나누든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알겠니? 자, 두 번째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2차 분응식은 산수는 우리 학생들이 하시면 돼. 0보다 작으면은 사이 범위, 0보다 크면은 우리가 바깥쪽 범위, 이것만 알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니?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제일 어려운 편인 거니까 그래프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게 얘가 조금 어려우니까 얘만 좀 눈여겨보시면은 내가 볼 때는 부등식에서 한 2-3문제 정도 나올 것 같거든? 한 2-3문제? 이번 기말고사에 2-3문제 정도 우리는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2-3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그때 기말고사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알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나중에 앞부분 너무 앞부분 있잖아.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은 경우잖아.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시험 범위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 거는 프린트로 내가 줄기차게 많이 풀어줬던 거라서